여러분,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가족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이 있기 마련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차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가족끼리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트러블 생기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심리학에서 이런 걸 보고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신경 쓰이는 일을 표현을 합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서로에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할이나 기여도를 기대하거나 반대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장님 일하다 보면 직원 문제, 가족 문제, 거래처의 문제 등 정말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족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 더 어렵다고. 제일 큰 거는요, 일반 회사는 직급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장일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과장은 기분 조금 내 의견대로 안 맞을지 모르지만 상사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거나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 말이 맞아도 윗사람이 결정을 따르는 거죠. 왜? 상하관계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인 거예요. 남편이 사장이라 해도 와이프가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이 사장이라 해도 동생이 직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심리도 커지고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조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사장이면 동생이 부하 직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이 장단점 아니면 상대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 나 이렇게 할 거야 끝,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러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요, 가족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결정의 구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는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요, 가족 기업의 60% 이상이 결정 갈등 때문에 겪고 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의사결정 때문에 충돌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었다면 퇴사하면 끝이지만 가족이니까 참고 버티게 되는 거죠. 인내하고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발전은 진짜 대표가 혼자이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발전이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덮어가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구조 때문에 모든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조직에는 대표가 한 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이 결정을 했으면 나쁜 의사 결정이라 해도 일단 따르고 그 내용을 실행해보고 문제점들을 재발견해서 의사를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족 사업은 사장이 2명이거나 3명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3명이었고 저는 처음에 아버님, 저 신랑 3명이서 다 대표였지만 저한테는 사실 의사결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수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침묵을 지킨 세월이 거의 16년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조직은 결정 구조가 움직이고 가족 사업은 그 구조가 없어서 결국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족 경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네, 제가 아는 대표님을 조금 예시를 들면 실제 아버님하고 딸인데 가족끼리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돕고 잘했는데 이제 나중에 뭐 오빠도 들어오고 주차장을 빌려주고, 예를 들면 가족 형태의 지분이 들어가고 이런 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서로 결정권이 복잡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바가지가 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의욕 상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극복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얘기를 따라야 될 상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도 괴롭고 서로 힘들어하니까 업장도 무조건 발전하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린 거는 완전 내 몫과 구분 짓자, 그게 구분이 짓자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서 그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빠 지분, 그래서 아버님 지분을 내려놓고 내 지분 분리를 시키자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거든요. 이걸 보면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면 가족 사업에서 존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일 큰 거는 가족 사업에서 제일 큰 가부가 뭔지 아세요? 존중을 안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존경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존경 완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건데 존경만 해주신다 해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죠. 딴 거보다 인격에 대한 존중도 당연한 거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은 조금 필요로 한다. 가족 경영은 그냥 됐어. 내 의견대로 해버려 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임신 전에 아기 마지막 주 월요일만 쉬자. 왜 쉬어야지 또 업무를 충실할 수 있다. 옛날에는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외식업 매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루 마지막 주 월요일만 왜 매주 쉬기에는 또 매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쉬자고 한 1년 정도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해서 집에 완전 100%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 없앴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이런 교육과 규칙들이 한 방에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존중해주면 회사가 발전하고 할 것 같고 실제로도 이제 한 16년 지나고 우리가 이 본점 이전할 때 그때부터 아버님이 믿어주셨어요. 우리가 시청점을 할 때 제가 매출을 코로나 때 오픈했지만 한 3배 정도 성장을 시켰었거든요. 그런 결과를 낼 때도 내고 나니 아버님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조금 빠지셨고 이게 본점 저희가 옮기면서 결정권을 조금 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휴무를 해요. 처음에 둘째, 넷째, 월요일만 쉬었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이전하면서 결정권을 내렸고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쉬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매장에서 저희가 매출을 각 매장 각 지점마다 한 3천만 원 이상 매출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로 치면 아예 가게 하나 매출이잖아요. 3천만 원 정도면 그거를 포기하고 제가 매주 쉬거든요. 근데 이유는 교대 근무자를 따지거나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덜 손해라는 확실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매일 열어야지 수익이 난다. 왜 매출을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게 말이 되나라고 이제 아버님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수치로 데이터 경영을 했을 때는 순수익은 안 떨어진다. 매출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화요일 만약 못 오시는 분들은 다른 요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진다 한들 그 순수익에서는 직원이 2명이나 안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휴무가 매주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장단점들을 확인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이다. 그리고 직원들도 집중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정비도 에어컨, 난방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때 종합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제 실제로 저도 5년 전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 세월 16년 가까이 제가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느낀 부하율 아닌 이런 단점들을 느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실망감이 나중에 그래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형이나 동생이 같이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형이 무조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이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했는데 휴일을 정해놨는데 의사를 안 묻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의욕이 상실되겠죠, 당연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트라우마처럼 나타난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 때 무력감이라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내 의견을 무시당하면 나중에 의사결정에 내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나도 모르게 발끈하거나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참으면 쌓이면 터져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족 사업에서는 존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만 바꾸면 될 텐데 바뀌면 될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남편은 21년째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제 말이 현명한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리더라고. 제 말이 맞다,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엔 바꾸려고 계속 저도 부딪혀 봤고 근데 어느 순간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씩은 변화를 하더라고요. 저도 21년 걸렸지만 한 방에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뀔 때까지 얘기를 하면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